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 전부터 팔토시하지 않으시겠다고 네. 그랬어요. 아니 지금 50%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한 장이라도 또 끼셔라. 네. 그랬더니 또 이상하다고. 이게 한 장만 끼면 또 좀 우스꽝스럽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서 한 종목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이상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벗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익률을 보고 좀 놀란 게 있어서 오늘은 네. 스킵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왜 시장이 좋은 건지가 중요하겠죠? 체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75bp 우세, 요거는 그러면 그 전보 스텝, 울트라 스텝이 아니다라는 말인 그렇죠. 거죠.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요. 100bp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75bp만 인상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망이 좀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 이유가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75bp 인상 전망 속에 지금 블랙아웃,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상까지 주말부터는 이제 어떤 그 연준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발언이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날까지 원래는 지금 세인트 루이스는 총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까지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토요일 날 애틀란타 은행의 보스티 총재가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면은 잘 돌아가는 다른 많은 것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연준 인사들이 100bp가 아닌 75bp 인상을 지지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90%까지 올라왔던 이 100bp 인상 전망이 지금 30%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bp 전망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제 없어지고 있다. 이 경기에 대한 좀 완화가 좀 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50.0에서 51.1로 개선되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는 지금 쭉 빠지면서 어떤 소비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기의 70%를 차지하는 게 소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한꺼풀 꺾이면서 오히려 이제는 좀 그 경기에 대한 부분도 바닥을 친 게 아닌 것인가. 특히나 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요것도 제가 일단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90%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바로 이게 100bp 전망이었는데 이게 쭉 빠지면서 30% 아래로 28.5% 내려갔고요. 지금 이제 75bp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71%로 이제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전망 자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블랙아웃 속에서 뭐 계속 봐야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주에 있을 고용 지표 갖고도 뭐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 이게 거의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충격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3월 달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 지수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보시면 빅테크 빅스텝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50bp 인상할 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25bp 인상했고요.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날부터 올라서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 지난주까지 100bp 인상 전망 속에 시장이 들썩들썩했지만은 이제 100bp가 아니라 75bp 이야기 나오고 있죠. 결국엔 75bp 다음에 아마도 그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달은 쉬고요. 9월 달에 50bp로 좀 그 정도 흐름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의 인플레 지표를 말하는 것들, 유가라든가 상품까지 다 빠져있기 때문에 8월 달은 당연히 인플레 지표가 내려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9월 달에 있을 FOMC에서는 50bp로 간다면 결국 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시장은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어떤 블랙아웃 기간 속에서 약간의 혼조세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3월 달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3개월 전에 3월 달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지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어떤 지표와 모습들이 실제 흡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좀 접근했을 때 지금 싸게 있는 것들 살 수가 있고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전망을 좀 잘 보시면서 8월 초까지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들어봤고요. 최근에 이제 네. 현덕의 덕분에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주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난주엔 또 엔지캠 생명과학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도 단숨에 두 자릿수고 네. 일동제약은 저희 제작진이 이게 수익률이 잘못된 건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 놀랍죠? 아, 놀랍습니다. 네. 지금 이 교훈도 저희가 네. 현덕 매니저님 위해서 아, 준비했어요. 치킨이야 뭐 이제 이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네. 치킨 한 1000마리를 사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오늘도 이벤트 해야죠. 네, 좋죠. 네. 네, 이벤트 그럼 한번 일동제약 가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네. 이 차트를 보면 어마무시해요. 되게 중요한 게 사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냅뒀던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30% 수익 났을 때 제가 계속해서 좀 갖고 있어라.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0-30% 수익만 나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많은 수익 때문에 좀 팔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재료가 나온 게 없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어떤 이 치료제 승인 이 이슈가 있는 이 종목을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이제 거의 6만 원까지 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58,000원 위에서 전량 수익 실현되면서 일단은 다 매도를 한 상황인데 아마 이번 주에 승인이 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BA.2.75라는 것은 치명률이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오미크론이라 본다면은 사실 치명률이 클 거로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수익 관점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뭐 더 본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2의 일동제약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제 오늘은 58,000원 위에서 저도 수익 실현 다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 매도 의견 드리면서 지금쯤 나와라. 박수 칠 때 떠나라 말씀드려 보겠고요. 오늘 제2의 일동제약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 보면은 이것도 제가 이야기한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차트로서 워낙에 바닥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바닥에서 올라온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틀 동안에 훌쩍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인도 제약회사의 백신을 CMO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거나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좀 약한 모멘텀인데 불구하고 워낙에 바닥에 있고요. 특히나 이 EC18이라는 이 면역 조절제가 코로나 치료제 말고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대 납폭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웬만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과대 납폭 종목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이제 25,000원 잡아놨는데 뭐 거의 다 마감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한 10%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역시 목표가까지 계속 가져가자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보시면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국전약품 오늘 같은 경우도 금요일도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전약품도 코로나 치료제의 그 치료제를 만드는 그 샤페론의 지분을 갖고 있고 샤페론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로서 지금 중요 저항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넘었습니다만 쭉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요새 보면은 오늘 좀 IT가 올라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도와지고 특히나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는 좀 관심을 갖고 종목들 한번 오늘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일동제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더 들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와, 저는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못 들고 가거든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정답을 모르는 게 네. 일단은 지난달에도 심사를 했는데 보류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그 보류될 수 없는 게 이번에 일본에서 그 이 치료제에 대해서 이 심사하는 기간은 이 임상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 증가수하고 그다음에 생산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지금 바닥 대비해서 제가 맞아요. 바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배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재료가 나와도 재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파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저도 58,000원에 다 팔았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고 네. 알아서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한번 잘 수익을 챙겨보시고요.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치킨 이벤트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네. 힌트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보고 정답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확산세 기정사실. 이거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테마로 보면 좁은데 네.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고 마시기 쉬울 것 같은데 확산세가 지금 뚜렷해진다. 이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좀 강조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도 확진자가 계속 더 더블링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지금 주말도 확진자가 더블링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5에서 20만 명 정점이라 본 당국도 지금 빗나간다. 왜냐면 이게 지금 15만에서 20만이 아니고요. 25에서 30만 명 나올 것이라고 지금 이제 어떤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면 다음 달은 하루에 3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말에도요, 이 더블 현상이 계속됐다. 그래서 지금 3주일째 더블링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여름방학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전국 학교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되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여행과 이동이 부쩍 많아질 전망인데, 방역 당국은 방역을 강화시키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을 더 두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주말 이틀 연속 4만 명 넘으면서 확산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실 이거는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제 이 어떤 코로나 확진 확산에 대해서 아마 어떤 실감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주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달 중에서 8만에서 10만 명. 아마 이번 주말 넘으면은 더블링 나온다면은 또 8만 명까지 나오겠죠. 오늘 밤과 내일 저녁에 확진자 수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BA.5가 주 종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더욱 강력한 BA.2.75, 이 켄타우로스라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고 있죠. BA.5에 비해서 3.2배였는데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지금 BA.5보다 2.75가 9배까지 강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더 강력한 바이러스인데 훨씬 더 감염이 크기 때문에 지금 BA.5도 지금 커버하기 어려운 건데 새로운 것까지 나와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싱가포르에도 지금 발견됐고요. 마카오 같은 경우는 봉쇄를 연정하고 홍콩에선 지금 의료가 과부하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전히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BL을 이야기하셨다가 네. 아니야, 최현호 매니저님 이전에 이야기했으니까 BL은 아닐 거야 라고 네. 하시는데 과연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흔덕이 덕분의 종목은요.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BL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또 얘기하면 안 되고 유바이러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2상, 3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3상을 하면 상용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콩고에서 임상 3상에 돌입을 했고요. 필리핀에서는 임상 이제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 요 콩고와 필리핀에서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원래 유코백19라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콩고도 3상이고요. 필리핀 3상이기 때문에 3상 끝나면 바로 이제 상용화 되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2상을 앞두고 2상 마무리를 앞두고 긴급치료 승인 신청한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빨리 가 있는 거예요. 2상이 끝났고 3상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바이러스 같은 게 저는 주가를 본다면 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콩고와 필리핀에서 3상이 끝나면 완료 후에 국내에서 비교 임상 들어가는 건데 비교 임상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근데 국내에선 지금 우리나라 토종 백신이 있죠.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와 있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과 비교 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분기 안에 끝날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어떤 그 상용화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바이러스를 또 다른 백신 관련주로 말씀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거의 100% 올라와 있는 거고 치료제인데 그리고 그 외에 뭐 제가 한국베이시라든가 몇 개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도 한 40%씩 올라와 있죠. 근데 지금 유바이로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고 누가 보다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것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이게 22,000원이면 되게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요. 워낙에 차트상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목표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22,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1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유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22,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를 맞추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다른 종목들을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정답자 있을까요? 이불킹님이 정답 맞추셨네요. 네. 제가 장 끝나고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 딱 한 번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분은 똑똑하신 분입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이 최현동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 왔다면은 또 힌트를 더 많이 얻어가셨을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마 이불킹님은 보셨나 봐요. 네, 보셨으니까 아마 맞췄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동이 덕분에 어떤 종목이 있을지 최근에 현동 매니저님의 종목 적중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채팅방에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속에 확인해 주세요. 로봇 시장의 2배다. 이건 로봇이네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달라질 건 없는데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냐면은 성장성은 변함이 없는데 정말 주가가 과하게 빠졌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원 로봇 시장 잡아라. 지금 KT까지 로봇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조회사보다 훨씬 늦은 건데요. 통신사 치고는 빨리 좀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조 원 로봇 시장을 잡기 위해서 KT가 초반에 전력 질주한다. 이런 내용인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국내 넘버원 로봇 서비스 사업자 타이틀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KT가 이제 통신 사업자 중에서는 로봇 시장 넘버 원이다. 이런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요. 뭐 인공지능 네트워크, 이 자율주행, 이 어떤 원격 관제까지 KT 정보통신 기술로서 어떤 로봇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이 연평균 23% 성장한다라고 해서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죠. 그때까지 지금 158조까지 커진다라고 지금 어떤 조사 기관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2025년도에는 국내 로봇 시장만 23만 대까지 커질 거라 봅니다. 여기서 이제 KT가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로봇에 있어서 이 엔드-투-엔드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SI 업체로서는 어떤 고객과의 이 엔드-투-엔드로서 어떤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고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체보다는 좀 늦게 뛰어들었습니다만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KT가 장악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 시장 매력이 있기 때문에 KT가 지금 이 시장에 좀 굉장히 빠르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고 플랫폼 기반의 어떤 종합 서비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더욱더 빨리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대 낙폭된 로봇의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대낙폭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로봇 안에서 과대낙폭주 한 종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죠.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요. 휴림 로봇이네요. 네, 로봇 하면은 이제 3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급등 속도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휴림 로봇이 지금 너무나 과대낙폭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자율주행 로봇 테트라로 좀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제 라이다 센서, 그다음에 이 초음파 센서, 3D, 카메라, 인공지능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그런 어떤 정밀 주행이 가능한 그런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이미 공개한 건데요. 그 분야에서 아마 제가 볼 땐 휴림 로봇이 제일 앞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 전문 로봇 모델로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실제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에 현대차 협력업체 디아크를 인수했는데 현대차 협력업체 디아크는 이제 그랜저 포터에 내 외장재를 공급한 회사인데요. 이 로봇 회사가 현대차 협력업체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시장까지 좀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코스닥 상장사 이 더 HQ를 인수했는데 역시나 무선 통신 장비 기업인데 통신 시장까지 또 같이 통신 기업까지 같이 또 인수를 해서 이 시장을 원래도 지금 이 자율주행 로봇에 있어도 지금 뭐 1등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 현대차 협력업체의 자동차 분야, 그다음에 이 코스닥 상장사에서 통신업체까지 같이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 뭐 자동차 통신까지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 로봇으로서 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덩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로봇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좀 그 덩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어떤 좀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매력적인 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4,900원까지 갔던 겁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에서는 뭐 가장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2,600원, 700원까지 빠졌으니까는 거의 50%, 한 40% 이상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잘 되어 있고요. 로봇주에서 항상 보시면 1등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다면 아마 휴림 로봇이 단기 반등은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3,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원으로 최근에 저점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은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500원이고요. 손절가는 2,600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제1동제약을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또한 그중에 한 3개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갈지 말씀드릴 거고 또 새로운 종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만 보시면 뭐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4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